테슬라 소식입니다. 중 상하이에 2,200억 원 투자해 전기차 생산 늘린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 최대 12억 위안을 투입해 전기차 생산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북경일보가 26일 보도했다. 테슬라는 내달 전기차 공장 확장에 들어가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상하이시 기업환경정보는 공식 플랫폼을 통해 테슬라가 당국에 제출한 문건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기업환경정보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번 투자로 4,000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총 직원이 1만 9천 명으로 늘어난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연간 50만 대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현재는 연간 45만 대에 달하는 모델 3과 모델 Y 전기차를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안전성 논란과 개인정보 처리 문제로 중국에서 규제 당국의 압박을 받아왔다. 중국 정부로부터는 미국 스파이란 의심을 받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회사로 찍히기도 했다. 테슬라가 차량 카메라와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미국으로 유출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상하이에 지은 데이터 센터에 중국 판매 차량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허락 없이는 중국에서 수집한 어떤 데이터도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 이처럼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중국 당국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르는 것은 중국이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매출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테슬라엔 중국이 매출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미국 매출의 절반 수준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자체 5G 반도체에 대만 TSMC 4나노 공정 적용. 애플이 대만 TSMC와 손잡고 자체 5G 모뎀 칩을 만들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스마트폰과 파운드리 분야에서 두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로선 달갑지 않은 밀착이다. 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애플은 2023년부터 TSMC의 4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자체 5G 모뎀 칩을 생산할 계획이다. 애플은 2019년 인텔로부터 스마트폰용 모뎀 칩 사업을 10억 달러에 인수하며 자체 칩 개발에 속도를 내왔다. TSMC는 현재 5나노 공정을 적용해 애플의 새로운 5G 모뎀 칩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향후 양산을 위해 4나노 공정 기술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이폰용 모뎀 칩과 함께 자체 전력 관리 칩, 무선 밀리미터파 부품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뎀 칩은 통화 품질 및 데이터 전송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다. 그간 퀄컴을 비롯해 대만 미디어텍, 중국 화웨이 등이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며 시장을 장악해왔다. 애플은 주로 아이폰에 탑재되는 5G 모뎀 칩을 퀄컴에 의존 중이다. 애플은 자체 설계한 모뎀 칩 채택으로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 모뎀 칩과 자사 핵심 반도체를 통합해 에너지 절약 등 효율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퀄컴은 지난 16일 2023년 출시되는 아이폰에 대한 자사 통신칩 공급 비율이 20%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앞서 자체 개발한 칩셋 M1 프로와 M1 맥스를 탑재한 신형 맥북 프로를 발표하면서 인텔과도 결별했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처음 M1을 선보였을 당시만 해도 맥북 에어처럼 보급형 노트북에만 일부 적용해 인텔의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나왔었다. 그러나 이후 1년도 안 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칩을 내놓고 이를 프리미엄 제품군에 적용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닌텐도 인수합병 시도 사실 공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1월 23일 엑스박스 온라인 박물관을 통해 닌텐도를 인수하기 위해 양사가 주고받은 서신과 진행 상황을 기록한 서류를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999년 닌텐도를 인수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다. 엑스박스 측의 접촉은 당시 하드웨어 책임자였던 릭 톰슨에 의해 시도됐다. 그는 닌텐도의 사장이었던 야마우치 히로시와 하드웨어 책임자였던 다케다 게뇨와의 회담 이후 엑스박스의 입장을 미국 닌텐도의 비즈니스 보스였던 잭 컬리스토리에게 전달했다. 그는 편지를 통해 다케다 씨와 야마우치 씨와의 회의를 소집해 비디오 게임 플랫폼에서 닌텐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다케다 총리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며 그가 요구한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시 엑스박스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있다는 내용과 새로 나올 엑스박스는 닌텐도를 최고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전달했다. 서신 원문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닌텐도를 돌핀이라고 표현했다. 돌핀은 닌텐도 게임 큐브의 코드네임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닌텐도 사업 인수합병 언급은 지난 1월 6일 블룸버그를 통해 동영상으로 출간한 엑스박스의 구술 역사를 통해서도 다뤄졌다. 케빈 바코스 전 서드파티 담당자가 당시 회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스티브 발머 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가 나를 포함한 직원들로 하여금 닌텐도가 인수합병을 고려하고 있는지 회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지시했었다라며, 그러나 닌텐도 측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1시간 동안 웃었다라고 전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닌텐도 측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을 듣고 당황스럽다는 의미의 웃음을 1시간 동안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 현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닌텐도에 초점을 맞췄고 닌텐도는 게임 자체에 초점을 맞췄기에 협상 진행이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케빈 바코스 이외에도 반백브린 당시 사업개발 책임자가 엑스박스와 닌텐도와의 협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협상의 시기는 편지가 전해진 1년 후의 이야기였다. 그는 닌텐도의 하드웨어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비교해 강렬했다라며 이에 소프트웨어 측면을 두고 엑스박스의 모든 기술적 사양을 제공한 합작법인의 설립에 관한 인수합병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라고 밝혔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4분기 실적 저조한데 내년 토픽으로 꼽힌 이유. 아마존의 올 4분기 실적 전망은 암울하다. 실적 쇼크를 기록한 3분기에 비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아마존 스스로도 최근 시장 컨센서스를 밑도는 4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정도다. 이변이 없는 한 부진한 연말 성적표를 받아들 아마존에 대해 월가 애널리스트 30명 전원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한 발 더 나아가 내년 최고 토픽 종목으로 아마존을 꼽았다. 지난달 29일 아마존 주가는 하루 새 2.15% 하락했다. 3분기 실적 발표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한 탓이다. 전날 아마존은 올 3분기 1,10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컨센서스를 15% 밑도는 수치였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8억 5천만 달러, 31억 달러로 컨센서스보다 22%, 50%씩 낮았다. 회사 측은 글로벌 물류 대란과 늘어난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20억 달러 지출한 것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성장 가도를 이어온 아마존은 코로나19 수혜주로 분류됐다. 오프라인 소비가 막히며 온라인 구매가 급증한 덕에 실적이 크게 늘었다.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연달아 전년 동기 대비 40%씩 매출이 뛰었다. 덕분에 투자자들이 몰리며 지난해 주가는 76%나 상승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풀리자 상황이 달라졌다. 다른 빅테크에 비해 주가는 부진했고 3분기 실적은 기저휴가로 인해 뒷걸음질 쳤다. 특히 3분기엔 전 세계 산업계에 몰아친 물류 대란의 영향이 컸다. 온라인 판매 실적이 전체 실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운송길이 막히자 직격탄을 맞았다. 온라인 위주의 소비가 오프라인으로 회귀하는 정상화 과정에 들어선 것도 지난해보다 실적이 줄어든 요인이다. 인건비가 늘어난 것도 이익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됐다. 실제 구인난으로 인해 직원을 유지하고자 시간당 평균 임금을 18달러 이상으로 올렸고 일부 직원에게는 300달러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했다. 앤디 제시는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 인력 공급 부족과 임금 비용의 인상, 글로벌 공급망 이슈, 환울, 물류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소비자 사업 부문에서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4분기 매출 잠정 전망치는 월가 추정치를 밑도는 1,300억에서 1,400억 달러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그러나 이 같은 악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보고 아마존에 베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건비 상승과 함께 단기적으로 실적을 짓누르고 있는 배송, 네트워크에 대한 아마존의 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조치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며 아마존의 업계 선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란 이유도 덧붙였다. 아마존의 목표 주가로는 4,100달러를 제시했다. 지난 19일 종가보다 11.52%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월가의 전망은 대체로 비슷하다.
아마존에 대한 주가 전망을 내놓고 있는 30명의 애널리스트 모두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4,088.17달러다. 국내 전문가들도 아마존의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잉 소식입니다. 보잉 737 맥스 운항 재개의 우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2일부로 보잉 737 맥스 운항을 허용했다. 이는 지난 2019년 3월 국내 영공 통과와 이착륙이 금지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보잉 737 맥스는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가 지난 3월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미국을 비롯해 40여 개국에서 운항이 정지됐다. 이후 제작사는 문제점을 개선해 지난해 11월부터 점차 운항이 허가됐다. 이에 따라 보잉 737 맥스는 지난 2일 기준으로 22개국 31개 항공사가 해당 항공기를 사용한다. 이번 결정으로 사고 전 이 항공기를 구매 계약한 국내 항공사들은 난처한 모습이다. 보잉 737 맥스가 내년 4분기부터 국내 약 100대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선 여객기 탑승을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번이나 사고가 나 사고기란 오명이 있는 보잉 737 맥스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국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지난해 12월에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소비자 5명 중 3명은 보잉 737 맥스에 탑승하지 않을 것이라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이 아직 운항 허가를 내리지 않은 점도 문제다. 미중 갈등 여파로 중국 정부가 이 항공기 영공 통과를 장기간 금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는 기재 운용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항공업계는 여객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항공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항공기도 정리 중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9월 말 기준 항공기 보유 대수가 156대로 지난해 말 159대보다 3대 줄었다. 보잉 737 등 소형 기종은 35대에서 31대로 감소했다. 그렇다고 항공사들이 먼저 계약을 파기하기도 어렵다. 이들이 구매 계약을 취소하면 5에서 10%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보잉 737 맥스 한 대당 가격은 1억 1천만 달러다. 국내 항공사가 1대만 취소해도 위약금을 최대 130억 원을 내야 한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은 모두 보잉과 협의에 들어갔으며 도입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티웨이항공만 내년 4분기로 도입 시기를 확정했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보유 중인 보잉 737 맥스 2대를 반납하고 보잉 737-800 여객기 2대로 내년 2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한다.